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오전에 천은미 교수가 레키로나 치료제를 권장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현재 영국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골디락스 정시 기대,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분식 삼성바이오, 벼락부자 시젠, 뭐 이런 좀 웃기는 기사도 있네요. 그냥 봐주시고요. 그리고 19일 분식 삼성바이오 선물이 상장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에게 중요한 7월 CHMP 미팅 일정이 19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입니다. 과연 레그단비맙에 대한 허가 승인 아니면 안건이 등록이 될까요? 그리고 22일 목요일 주주연합회 대표 회사 방문 면담이 있습니다. 일단 11일째 네 자릿수 확진, 비수도권도 5인 집합 금지 추진 해서 천은미 교수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대를 모으는 게 바로 레키로나 아니겠습니까? 이 치료제가 변이에도 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또 쥐 실험에선 나왔다 그래요? 네. 처음에 당국에서 발표할 때 베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세포주에서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포주에는 나노 단위의 아주 적은 양의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 페렛이나 이런 담비 같은데 마이스 같은데 실험을 할 때는 임상에 쓰는 용량을 투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중화 능력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차이지. 초기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간의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지 중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전부 효과가 있고 최근에 이 레키노라주를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델타 변이가 아니고 델타 변이보다 베타 변이가 훨씬 중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도 단비에서 동물 실험에서 충분히 증화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는 저 레키노나주가 전부 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임상 환자를 봤을 때는 예. 초기에 폐렴 직전이나 폐렴 단계에서 이게 투여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경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키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완치를 시키진 못하지만 중증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국내 3상 임상 결과도 70% 입원과 중증을 감소시키고 경증에도 70% 이상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고요. 해외 일리아 릴리나 뭐 GSK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적게는 70에서 85%까지 중증과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해외처럼 12세 이상의 어떤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18세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투여할 수 있도록 투약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지금 이 청해 이런 군인들께서도 폐렴 단계에서 만일에 레키로나주가 들어가면 상당 기간 한 5일 정도의 임상 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폐렴도 훨씬 빨리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일단 뭐 네, 방송에서 천은미 교수가 확실하게 셀트리온, 레키노나주 많이 언급하면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 권장한다는 방송을 보셨습니다. 5만 확진자 쏟아진 영국, 방역 규제 해제, 민폐국 대나 전날 5만 1,870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19일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죠. 해제하기 전에도 지금 최대치 5만 명이 확진된 부분인데 해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해서 주변국들이
지금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부분입니다. 코로나 기원 우한 실험실 정조준하는 WHO. 원래 WHO는 약간 친중 성향이 좀 강한 성향이었죠. 그래서 초기 코로나 기원에 대한 우한 실험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 부분입니다. 친중 편향 논란 극복할까?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 골디락스 정시가 기대되는 이유. 미국 장기채 금리 안정 속 주요국 실적 전망도 밝아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은 일시적.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은 골디락스 정시가 기대된다. 골디락스 정시는 골디락스 경제에서 나온 말이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부담될 만큼 과열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상태를 골디락스에 비유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으면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정시 상태를 하반기 때 기대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벼락부자 시젠, 하청공자 삼바, 셀트리온 주주들 말. 일단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17년 오후 12시 25분, 금일 12시 25분쯤에 나온 기사고요.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고 네이버 뉴스 댓글과 주주 게시판에서는 저격전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주주들은 삼성바이오가 하청공장이라고 비판합니다. 신약을 만드는 셀트리온과 달리 의약품, 위탁 생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고평가됐다고도 지적도 합니다. 맞는 사실이죠.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작년 영업이익으로 2,928억 원을 벌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번 돈의 41% 수준이죠. 그 나름대로 삼성바이오 주주들 입장도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젠에 대해서 벼락부자 시젠이란 말은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시젠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시젠에 대해서 벼락부자 시젠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K 뉴딜 지수 선물 등 파생 상품 17개 상장. 19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날 선물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선물 상장 이후에 주가의 추세 부분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2021년 CHMP 일정을 보면 19일부터 시작해서 22일에 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어젠다 부분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7월에 정식 허가 승인의 날 부분인지 아니면 8월 16일에서 19일 사이의 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8월 달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EMA 홈페이지 상에 어젠다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봐도 6월달 어젠다 밖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젠다가 올라온 시기가 바로 미팅이 시작하는 그 날이랑 동일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어젠다 올라왔고요. 미팅이 21일에서 24일 그리고 5월 달에 대한 부분도 5월 17일 날 어젠다가 올라왔습니다. 17일에서 20일 4월 달도 마찬가지 어젠다는 시작하는 그러니까 7월 19일 날 똑같이 어젠다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젠다에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레그담비막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2일 날
목요일 주주연합회 대표분들이 회사 방문해서 면담을 합니다. 원래 일정은 16일 금요일이었지만 주주연합회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2일 목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회사 방문해서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의 댓글에 그때 영상에 대한 경로를 올려놓을 테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든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